3천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부동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매운맛 부자 스토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매운맛 부자 스토리에서는 부자들을 모시고 같이 인생의 매운맛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모신 분은요, 3천만 원에서 30억 부동산 부자가 되신 유현정 작가님이시고요. 그리고 네가 더 부자가 되면 좋겠어 책을 쓰신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고 싶은 러브나이나 유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름다우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책을 보면서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본 게 이 책 제목만으로도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정말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힘이 되더라고요. 이 책을 어떻게 해서 쓰시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사실 원래부터 부자였던 사람은 아니었고, 맞벌이가 400만 원? 그리고 이제 반지하에서도 살아봤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사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그런 자본주의의 사회니까 어디에 사는지, 아이를 어떤 유모차를 태우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어떻게 보면 현타가 왔어요. 저랑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집에 놀러 오겠다고 했는데 편하게 오라는 말도 못하고 그때 내가 정말 이렇게 가난하구나를 온몸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재테크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뭐 책을 읽어도 사실 이해가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과거에 저 같은 주부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정말 쉽고 친절하게 알려준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썼고요. 제가 결정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결혼해서 살았던 빌라가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화센터 끝나고 다른 아파트 사는 친구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애가 잠들면 전실에다 두고 좀 더 재울 수 있는데 저는 빌라다 보니까 유모차를 접고 아기를 먼저 올리고 이거를 2번이나 낑낑대고 나면 애는 무조건 깨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다. 이게 제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실함 하나로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우, 네. 너무 멋지십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주부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맞벌이가 두 분이서 450만 원. 400만 원이었어요. 400만 원 네네네. 정도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리고 아이를 유모차에다가 해놓고 올리니까 또 우니까 네. 그 서름 때문에 이렇게 내가 꼭 돈을 벌어야겠다 네. 라고 하셔서 부동산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부동산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때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돈을 더 많이 모아야지만 내가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던 집이 빌라 7천만 원짜리 전세였거든요. 근데 저희 집주인이 되게 젊은 여성분인 거예요. 그래서 전 좀 충격이었죠. 제가 알고 있는 집주인은 아줌마, 한 4, 50대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30대의 젊은 분이 집주인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럼 집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 생각보다 큰 돈이 아니어도 그 갭 투자라고 하거든요. 매매가가 2억이면 뭐 전세가 1억 7천 이러면 3천만 원이면 집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모은 종잣돈 3천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부동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면 3천만 원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네.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처음에 투자하는 집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여기가 처음에 첫 단계를 단추를 잘 깨면 그 다음부터 자신감을 얻어서 다음 투자로 넘어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서 뭔가 되게 컨텀점프를 많이 하고 싶거나 이래서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를 해서 뭐 비트코인에 물린다던가 아니면 엄하게 잘못된 투자가 들어가서 여기서 손해를 보면 그 다음 투자가 없더라고요. 부동산 나랑 안 맞아. 부동산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데 저는 처음에 투자했던 집을 3천만 원을 끼고 월세가 있는 소형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사고 나서 얘가 시세가 오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1,060만 원을 받아서 대출이자 30만 원을 빼고 3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애써서 벌어온 월급 플러스 이 30만 원을 더해서 계속 적금을 이어갔고 그 다음에 시세가 올랐으니까 여기서 또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베이스 캠프가 돼서 제가 두 번째 집을 샀을 때 훨씬 더 빨리 살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됐어요. 그럼 3천만 원 시작을 하셔서 얼마 안 있다 두 번째 또 네.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아파트를 샀고, 왜 아시다시피 취등록세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다주택자 규제가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당시는 아니었고, 집을 안 사서 정부에서 취등록세를 좀 낮춰줬었고, 사람들이 하도 집을 안 사서 입지 좋은 곳에 미분양 아파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분양된 아파트가 취등록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재산세에서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가벼운 분양권 투자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작은 성공을 맛보니까 제가 이제 남편이랑 계속 절약하면서 어떻게 보면 남편의 희생을 강요를 했는데 분양권 투자를 해서 버는 돈으로 해외여행을 또 가족 해외여행 가게 된 거예요. 어머님을 모시고. 그렇게 해서 또 보상이 따라주니까 남편도 저를 믿어주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했습니다. 아우, 역시 돈을 벌어오면 남편한테 인정을 받죠. 네, 오래 걸렸습니다. 네. 해주신 것 중에 소형 아파트를 하셨고 그다음 분양권 투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게 저처럼 부동산을 아직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네, 네. 그리고 3천만 원으로 어떻게 아파트를 살 수가 있지? 이걸 대출을 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대출을 하면 어른들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확신이 안 될 때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확신이 들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몇 번 놓쳐봐야 돼요. 네, 저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제가 찍어놓은 아파트를 사고 싶었는데 남편의 반대나 아니면 주변에서 야, 저 아파트 저게 좀 안 좋아 이런 얘기들로 주저주저 하다가 한 두세 번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라 그 투자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를 적고 이게 지금 얼마인데 그래서 1년 후에 2년 후에 얼마가 됐는지를 보면서 아, 내 선택이 옳았구나. 이거를 한 두세 번 복기를 하고 나니까 저 아파트는 무조건 사야 되겠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확신이 드니까 확신이 들고 내가 알미 가득 차면 행동할 수 있고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데 두려움이 있는 상태는 내가 공부가 덜 된 거예요. 오. 네네네. 그러게 저는 아직 공부가 덜 된 네, 걸로.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잘못된 투자의 경험이 앞으로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예전에 가상화폐에 잘못된 투자로 집을 날려본 경험이 있기 네. 때문에 무언가 다시 투자를 한다는데 큰 결단이 서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공부를 하고 그 알미 행동으로 바뀌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네. 투자를 하기 전에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해야 된다면 꼭 하셔야 되는 거 3가지 정도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부동산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네. 근데 그냥 공부만 한다고 하면 하다가 아마 흐지부지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명확한 목표예요. 내가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랑 저는 사실 그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그 거주에 대한 완벽한 동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우선순위를 다 제끼고 돈 공부에만 매진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를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고 그런 놀이터, 스펀지 바닥에 놀이터가 너무 필요했고 그런 엘리베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간절하지 않으면 사실 계속 뒷전으로 밀려요. 그래서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이런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행동이겠죠. 네, 말로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가 친한 동생도 저한테 부자 되고 싶은 방법 물어봐서 뭐 책도 빌려주고 사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론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두 번째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머니 감정 코칭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네. 세 번째가 돈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무의식적으로 돈 때문에 뭔가 경매당하고 돈 때문에 피해를 본 경험이 있으니까 돈을 되게 탐욕스럽고 돈을 원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돈에 대한 감정을 되게 제가 바꾸고 나서 제 삶도 좀 더 순탄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쓸 때마다 기분 좋음을 느끼고 충만함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너무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머니 감정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건 네. 저는 처음 들어봐서요.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돈을 쓰면서 이거를 부자들은 이거를 돈을 어떻게 벌었을 때 불합리하게 벌었을 거야. 이 네, 돈에 네.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질투하면 안 되고 시기하면 안 된다고 미워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이 머니 감정 코칭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처음의 계기가 제가 재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을 때 다이어리에다가
제가 돈에 대한 생각이 되게 안 좋다는 걸 문득 알고 돈이랑 춤추는 그림을 그리고 나는 뭐 2020년도까지 10억 원의 돈을 갖게 된다라고 그냥 다이어리에 적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돈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돈은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해줄 수 있다고 적었는데 그때 생각만 해도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3년인가 지나서 제가 그 다이어리를 우연히 펼쳤는데 훨씬 더 빠르게 2018년도에 그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게 돈에 대한 감정을 내가 바꾸니까 내 삶이 더 쉽게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돈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영락없이 삶에서도 돈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부자가 된 사람들을 얘기 나눠보면 그냥 돈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한테는. 그리고 돈에 대해서 막 우리처럼 집착을 하거나 이런 감정이 없고 되게 초연해요. 왜냐하면 늘 있고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서 제가 머니 감정 코칭을 해서 돈에 대해 미처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그런 코칭을 하고 나서 감정을 바꾸고 정말 돈이 모이지 않던 사람이 돈이 모이게 된 경우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재테크 방법은 내가 돈에 대한 감정을 바꾸고 목표가 생기면 금방 배워서 따라 하거든요. 근데 돈에 대한 감정이 안 좋으면 재테크 방법을 배워도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와 같이 장사하시는 분들을 장사를 하시는데 돈 받는 걸 민망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도연아님 처음에 그러셨죠. 네. 네, 저도 그래서 네. 우리 러브나이나 유현정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돈을 받지 않고 사람들한테 무조건 다 퍼주고 나눠주다가 많이 혼났죠. 네. 자신의 것을 먼저 채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부자가 됐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도여사님처럼 좋은 사람이 더 부자가 되어야 해요 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부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처럼 좋은 사람이 부자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유현정 작가님을 모셨고요. 앞으로 부자가 되실 우리 언니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 한마디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떻게 보면 되게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고 제가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고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과거의 저처럼 어쩌면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벌이가 뭐 늘어날 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뭐 전세고 그러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이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살아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저라는 사람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냈다는 증거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저를 보면서 저 사람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낯가리는 제가 유튜브 같은 데도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분이라도 나도 그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제가 쉽게 쓴 책이 있어요. 네가 더 부자가 되면 좋겠어도 한번 읽어보시고 북쿨대학에서 이렇게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장하는 이런 커뮤니티에도 함께 참여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야 너도 부자 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꼭 같이 시청해 주시고 이 책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행동을 하게 되실 거고 거기에 방법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라도 꼭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매운맛 부자 스토리 같이 촬영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매운맛 부자 스토리의 공식 질문. 우리 유현정 작가님의 인생은 매운맛인가요? 순한 맛인가요? 하셨나요? 매운맛이요. 진짜요? 네, 네. 매운맛이었는데 오늘 한번 떡볶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매운맛일지 아니면 순한 맛일지. 먹어요? 네.